큰 어른한테 누가 독서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권씩 가끔 읽는 거는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책을 좋아하게 되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건 사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가와기시 고지의 석세스 리딩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우디 앨런은 속독법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속독 강좌를 수강하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20분 만에 읽었다. 아마 러시아에 대해 쓴 것 같다 라고 뼈 때리는 풍자를 한 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속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책 한 페이지를 마치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읽는 포토 리딩이나 운의 속독, 세 줄씩 읽기, X자로 읽기, 손가락으로 고속으로 따라 쓰기 읽기 등 정말 많은 속독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저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권을 5분, 15분 만에 읽을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속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님들께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유형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나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으려면 한 권당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바로 빨리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법 같은 독서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별다른 노력 없이 엄청나게 효과적인 독서법은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 그러니까 속독법과 엄청나게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속독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키스 레이너와 엘리자베스 쇼터 교수 연구팀은 속독에 관한 메타 분석 결과를 실은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속독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속독 중 안구의 움직임과 인간이 책을 정독할 때 낼 수 있는 최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막 15분 만에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속독법은 없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책 한 권을 읽는데 걸리는 가장 빠른 시간은 1시간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시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말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책 읽는 속도를 올리면 읽는 기분만 들고 내용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속도와 내용의 이해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어쨌든 사람이 책을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인데 내가 책을 읽는 속도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라는 부분이죠. 저자는 이에 대해 독서 속도는 3가지, 그러니까 지식량, 어휘량, 독해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진짜 무슨 짓을 해도 빨리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을 만난 적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분야의 책을 만나거나 어려운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을 읽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고 그 분야에서 쓰는 어휘를 모르니까 독서를 할 때 속도를 내고 싶어도 애당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적인 속도에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읽은 양의 비례해서 지식과 어휘량 그리고 독해력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독서에 익숙해지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이고요. 그럼 정말 속독이라는 건 애당초 아예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속독법이 딱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스키밍인데요. 이 스키밍에 대해 저자는 책을 하루에 몇 권씩 읽는 사람은 스키밍, 즉 건너뛰며 읽는다. 빨리 읽는 사람의 공통점은 건너뛰면서 읽는다는 것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키밍만 잘하면 이 책을 내가 꼭 읽을 필요가 있는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쓱 읽고 바로 판단할 수도 있고, 만약 이미 아는 내용들이라면 눈으로 훑기만 하고 건너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자가 정의하는 속독은 정독할 부분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 스키밍도 뭐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딱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막 바로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저자도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스키밍 감각을 얻으려면 스스로 이미
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기도 전에 난 스키밍 같은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 거의 99%는 일상에서 이미 스키밍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메뉴판을 볼 때 책자로 된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스듬히 있거나 메뉴판에 있는 굵은 글씨만 보고도 메뉴를 대략 파악하실 겁니다. 인터넷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걸 막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정독하는 경우보다 우리는 스키밍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SNS 타임라인도 마찬가지죠. 올라온 글들을 읽을지 말지 우리는 순간적으로 딱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스키밍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초반에 제가 속독법과 엄청나게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속독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속독법,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과학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받는 속독법인 스키밍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효과적인 독서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 독서법인데요. 이건 제가 만든 워딩은 아니고 저자가 직접 만든 독서법 이름이에요. 굉장히 유니크한 점이 이 책의 저자 가와기시 고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든요. 이 말은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월 수입도 13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무려 4,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통찰을 통해 이 독서법을 만들었고 결국 30대가 되기도 전에 한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1% 독서법에 대해 자신과 같은 귀차니스트도 10년 넘게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1%라는 숫자가 등장했으니 한번 이 1%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의 1%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이고 이 1440분의 1%는 14분 24초입니다. 그러니까 약 15분이죠. 일단 우리가 정말 아무런 부담감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라는 수치에는 매일 착실하게 계속한다는 의미가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단순 계산으로 매일 딱 1%씩만 하는 건데 이걸 1년 동안 계속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장이 가속도로 촉진될 겁니다. 1.01 곱하기 1.01 곱하기 1.01 이런 식으로 365를 곱하면 약 37배 성장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도 오늘도 매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고작 그 1%의 속도로 지식을 쌓으면 1년 후에 여러분은 37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1% 15분인가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2%인 30분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오는 그의 저서 읽으면 잊을 수 없는 독서법에서 인간이 매우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그 최소 단위가 바로 15분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도쿄대 약학부 이케타니 유지 교수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연구진은 휴식 시간을 중간에 두고 15분씩 3번, 총 45분간 학습하는 A그룹과 80분을 휴식 없이 학습하는 B그룹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어느 그룹의 기억 효율이 좋은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 기억으로 남기기에는 휴식 시간을 중간에 두고 15분씩 3번, 총 45분간 학습한 A그룹의 효율이 더 좋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80분을 휴식 없이 학습한 B그룹보다 총 학습 시간이 훨씬 짧았는데도 더 높은 효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짧게 나눠 읽는 것이 기억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뇌의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처음과 마지막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 제가 동물 이름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판다, 사자, 호랑이, 오랑우탄, 고양이, 기린, 백곰, 펭귄, 치타, 코알라, 강아지. 잠시 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동물 이름을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있었던 판다 사자와 맨 뒤에 있었던 코알라 강아지는 기억이 나도 중간에 있었던 아이들 오랑우탄 고양이 기린 등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인간은 원래 처음과 마지막은 쉽게 기억하는 데 비해서 중간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정리해보면 짧게 나눠 읽어야 처음과 마지막으로 읽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늘게 되고 이렇게 기억 장착률을 높이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무엇보다 저자는 책을 읽을 때 이 1%만 배우겠다는 자세를 꼭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고작 1%를 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독서할 때 책을 읽기만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책 내용을 100% 이해하고 인생에 100%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1% 독서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6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굉장히 심플하면서 직관적입니다. 첫째는 먼저 이 책을 왜 읽는가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회의 시간에 발언할 것을 찾는다. 영업직으로서 내일 영업에 활용할 정보를 찾는다. 미라클 모닝을 잘하기 위한 지식을 찾는다. SNS에 올릴 지식을 찾는다와 같이 무엇이든 좋아요. 어떤 것이든 책을 읽는 목적을 딱 정하면 일단 독서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둘째는 목차를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목차를 통해 방금 정한 이 책을 읽는 목적을 해결해 줄 만한 구절을 찾는 겁니다. 목차는 작가와 편집자가 독자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책의 지도잖아요. 1%의 시간에 1%의 성장을 이루려면 현명한 취사 선택이 동반되어야겠죠. 그래서 목차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키밍을 하는 거예요. 목차를 통해 이 부분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해당 챕터로 가서 스키밍을 하는 겁니다. 넷째는 눈에 들어온 부분을 공들여 읽는 거예요. 조금 전 스키밍을 하면서 눈에 들어온 부분을 이제 정독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섯째는 나의 말로 바꿔서 말해보는 겁니다. 해당 부분을 읽고 나서 반드시 나의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뭐뭐라는 말이구나 라고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진짜로 이해가 된 겁니다. 스스로의 말로 재정의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억으로 저장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눈을 감고 나만의 셀프 언어로 방금 전 정리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과정은 이제 단순 저장되었던 그 지식을 중요한 지식으로 해마에 인식시켜서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이때 생각해야 할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내일 어떻게 써먹을까 라고 말이죠. 회의 때 발언을 할까? SNS에 올릴까? 아니면 내 블로그나 일기장에 한번 옮겨 적어볼까?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끝이에요. 실행 방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2가지 압도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15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니까 마치 마감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1% 15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인 장벽을 확 낮춰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1% 독서법은 구조상 의도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얼마나 읽을까라는 분량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분 동안 챕터 1을 다 읽자라고 목표를 정해버리면 챕터 1을 다 읽는 것이 달성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1% 독서법은 어디까지나 하루 1%의 시간으로 1%씩 성장하는 것, 개인이 성장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분량을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하면 억지로 속도를 올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속도와 이해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독서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혀 독서를 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 체감상 책을 읽으시는 분보다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한테 누가 독서를 막 강요할 수도 없고 사실 스스로 판단할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가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권씩 가끔 읽는 거는 사실상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권이든 5권이든 10권이든 저는 어쨌든 책을 읽는 습관 자체가 있어야 독서 자체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300페이지가 넘는 책 한 권을 다 읽어야지 라고 덤벼들면 그 뒤로 이제 또 몇 년 동안 책은 바라보기도 싫게 되실 겁니다. 책을 좋아하게 되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소개해드린 15분 독서법과 같이 15분도 좋고 그것보다 더 짧아도 좋습니다. 대신 그 짧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세요. 15분, 10분, 5분이 지나면 딱 책을 덮는 겁니다. 이렇게 딱 21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다가 어중간한 부분에서 딱 끊기면 어느 순간 뒤에 나올 내용이 막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사실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심리가 몇 페이지만 더 읽고 싶다 이렇게 되고요. 이 순간이 바로 책을 좋아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